실제로 진단 요청을 주신 기업 중에 연매출 30억 초반의 IT 기업이 있었어요. 대표님이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는 이미 정책자금을 2번 정도 신청하셨던 상태였고 2번 다 정책자금 승인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고 나니 이게 심사에서는 2가지 다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재무제표 정리를 마치고 한 2달 정도 후에 정책자금을 다시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됐어요. 정책자금에 운전자금으로 해서 3억을 받고 이 대표님께서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는 2번이나 정책자금 심사 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지쳐 계셨던 상황이셨는데 결국에 문제는 사업계획서가 아니었고 정책자금을 한 번이라도 신청해보신 대표님이라면 이런 경험은 있으실 겁니다. 기관에서 달라고 하는 서류들 모두 챙기고 사업계획서도 나름 공들여서 썼고 세무사님한테 재무제표도 받아서 냈어요. 매출도 잘 나오고 기대출도 많이 없어서 정책자금은 문제없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금을 해줄 수가 없대요. 내년에 다시 신청해보라는 핑계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요건 미충족 이런 식으로만 나오고 그래서 다른 곳에 다시 서류 준비해서 또 신청을 합니다. 결과는 어때요? 또 서류 심사에서 탈락합니다. 이게 한 번이면 운이 없었나 싶은데 2번, 3번 반복되면 진짜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죠.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왜 어떤 기업은 정책자금 3억을 받고도 추가로 또 정책자금을 해주겠다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어떤 기업은 서류 심사부터 탈락을 하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표님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적어도 서류상의 내용 때문에 정책자금을 못 받는 일은 없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정책자금을 신청을 했는데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대표님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하세요. 사업계획서를 좀 잘못 썼나? 담당자가 좀 까다로운 사람이었나? 이번에는 시기가 좀 안 좋았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이 원인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반복적으로 심사에서 탈락하는 회사들 보면 거의 대부분 재무구조에서 걸립니다. 다시 말해서 사업계획서가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사업계획서만 다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재무구조 중에서도 대표님들이 잘 모르고 넘어가는 이 2가지를 집중적으로 좀 짚어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대표 관련 계정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 세금 납부 이력이에요. 이 2가지는 많이들 가볍게 보시는데 정책자금 서류 심사에서 생각보다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서류상의 결손이 있다거나 자본 잠식이 있는 것 또한 중요한 이야기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다른 요소를 통해서 문제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지금 이야기하는 이 2가지는 직접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표 관련 계정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지급금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근데 오늘은 단순히 가지급금이 있으면 안 좋다 이런 얘기 말고 이게 왜 심사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가지급금은 아시다시피 법인 통장이나 법인 카드에서 대표님 개인 용도로 나간 돈 중에 아직 정산이 안 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인 돈을 대표님이 빌려간 상태라는 거죠. 그게 재무제표에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금액이 5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5억이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가지급금 항목에 있다면 정책자금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건 단순히 금액 문제가 아니에요. 가지급금 항목의 자금이 완벽히 소명되기 전까지는 이 회사는 법인 자금 관리가 제대로 안 돼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담당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대표자가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정산도 안 한 채로 재무제표 3개년치가 찍혀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몇 년째 방치한 회사에 정책자금을 내줬을 때 과연 그 돈이 제대로 사업 목적에 쓰일까요? 라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대표님 한 분이 IT 개발사를 운영하셨던 대표님이세요. 매출도 있고 영업이익도 나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가지급금이 3년간 쌓여가지고 1억 2천 정도가 있었어요. 대표님은 그냥 세무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건데 당연히 따로 건드리지 않으면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라는 항목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엔 이 상태로 정책자금을 신청을 하게 되면 가지급금 항목 때문에 추가 소명 요청이 당연히 들어오게 되고 이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당연히 정책자금 승인이 날 수가 없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가지급금이 오래 쌓이게 되면 세금 문제로도 번지게 돼요. 인정상여라고 해서 대표님이 법인에서 가져간 돈으로 근로소득 처리가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대표님 개인 소득세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게 또 법인 재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꼭 정책자금을 신청하시기 전에는 재무제표에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 후에 소명 가능 여부를 분명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대표님께서 가져다 쓴 돈인데 재무제표에 가지급금 항목이 있으면 위험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이걸 마치 회수될 매출 채권인 것처럼 만들거나 기타 자산이나 대여금 형태로
만들어서 애매하게 이름을 붙여놓고 정책자금을 신청한 기업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가지급금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런데 오히려 의심스러운 항목들이 더 많이 생기다 보니까 더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상적인 매출 채권이라면 회수 흐름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정상적인 대여금이라면 계약서와 이자 상환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기타 자산 또한 사업 관련성과 취득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거를 억지로 밀어 넣었으니 있을 리가 없었죠. 결국엔 정책자금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가지급금 항목이 내 회사 재무제표에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뭔가에 이 꼼수를 부리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는 것이 대표님 기업에 훨씬 더 이득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금 납부 이력입니다. 이건 진짜 많은 대표님들이 당연히 알면서도 가볍게 넘기시는 부분이에요. 정책자금 심사에서는 세금 체납 이력이나 납부 이력을 봅니다. 특히 국세, 지방세, 부가세, 법인세, 4대 보험, 이게 밀린 이력이 있거나 현재 체납이 있으면 정책자금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국세, 지방세가 연체가 되었다면 아예 신청 조건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걸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세금 잘 내고 있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분납적인 경우가 있거나 납기 후에 낸 이력이 있거나 4대 보험이 며칠 밀린 이력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미납이 됐던 이력 자체가 기록으로 남아요. 제가 예전에 봤던 케이스 중에는 에너지 진단 관련으로 하시는 대표님이 계셨는데 매출도 나오고 재무제표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에 법인세를 2달 정도 늦게 낸 이력이 있었고 4대 보험도 한 번 밀렸다가 납부한 이력이 있었어요. 각각 금액이 크지는 않았는데 정책자금 심사에서 세금이 밀린 이력이 있어서 결국 감점이 됐고 기업 재무 상태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그 이유를 심사 결과 통보를 받고서도 한동안 모르셨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여쭤보실 수 있죠. 세금은 제때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바로 그게 포인트입니다. 당연히 세금은 제때 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현금이 빡빡하다 보니까 한 달만 버텨보자 하고 미루다가 이게 이력이 남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 자연스럽게 뭐예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현금 흐름의 이상 징후가 포착되는 겁니다. 이게 심사에서는 자금 관리가 불안정한 회사다라고 판단하게 되는 강력한 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자금 신청하시기 전에는 지난 2년치에 대한 세금 납부 이력을 한번 쭉 훑어보시는 게 좋아요.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고 접수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부결 이력이 쌓이는 문제. 다시 말해서 정책자금을 신청했는데 계속 탈락했던 이력들. 정책자금 부결 이력은 기록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무구조도 안 고치고 계속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 서류를 아무리 잘 쓰고 사업계획서를 아무리 잘 써도 그 이력이 발목을 잡아요. 물론 한 번 부결됐다고 해서 끝은 아니지만 이 재무 문제를 그대로 두고 반복 신청하게 되는 거는 부결되는 이력만 쌓는 결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재무 구조를 먼저 보고 문제가 되는 항목들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청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이게 돈이 급하다고 해서 먼저 넣는 게 오히려 더 오래 걸리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정책자금이 잘 나온 기업은 계속 잘 나오게 되는 거고 한 번 부결된 경험이 있는 기업은 계속해서 받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님께서도 정책자금을 잘 받기 위해서 이 핵심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는 내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는지 당장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금액이 얼마인지 언제부터 쌓이게 된 건지 모르고 있으면 계속 모르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금 납부 이력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년치 체납이나 지연 납부 이력이 있으면 신청 전에 정리가 먼저예요. 정책자금은 서류 싸움이 아니에요. 준비된 재무 상태가 가장 첫 번째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진단 요청을 주신 기업 중에 연매출 30억 초반의 IT 기업이 있었어요. 대표님이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는 이미 정책자금을 2번 정도 신청하셨던 상태였고 2번 다 정책자금 승인해서 실패한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유를 모르셨어요. 대표님께서는 그냥 타이밍이 안 좋았나 보다 생각을 하고 계셨고요. 그 당시 재무제표를 확인을 했는데 딱 2가지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지급금이 2년 넘게 쌓여서 8천만 원 가까이가 있었고 작년에 부가세를 한번 늦게 낸 이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님께서는 이 2가지 모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계셨던 겁니다. 가지급금은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라고 알고 계셨고 부가세 늦게 낸 거는 그달 현금이 좀 빡빡해서 며칠 밀렸던 거고 결국엔 다 납부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신경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나니 이게 심사에서는 2가지 다 감점 요인으로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가지급금 정리부터 시작을 했어요. 세무사님이랑 협의를 해가지고 대표님 급여로 일부 상계를 하고 나머지는 가수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납부이로도 최근 2년치를 전부 다 확인을 해서 밀린 거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만들었고요. 물론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재무제표를 들여다보면서 연구개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한 항목들이 일반 비용으로 잡혀있는 걸 발견을 했어요.
있었어요. 이게 IT 기업이면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외에도 절세할 수 있는 항목들이 많이 보여서 전체적으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재무제표 정리를 마치고 한 2달 정도 후에 정책자금을 다시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됐어요. 정책자금에 운전자금으로 해서 3억을 받고 세금 절세를 통해서 1억 정도 가까운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 대표님께서 처음 연락을 주셨을 때는 2번이나 정책자금 심사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지쳐 계셨던 상황이셨는데 결국에 문제는 사업계획서가 아니었고 재무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세부적인 내용까지 확인이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우리 회사 얘기 같다 싶으신 대표님들 가지급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거나 세금 이력이 좀 불안하시거나 여태껏 정책자금을 신청을 했는데 왜 부결이 됐는지 아직도 이유를 모르겠는 대표님들은 기초자금 진단을 통해서 완전한 재무 상태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지금 이 구조에서 뭐가 걸리는지 어떤 순서로 정리를 해야 하는지 조금 현실적으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거창한 컨설팅을 하기 전에 일단 현재 상태를 제대로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맞겠죠.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